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시간,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부터 진행되는 주식 빅리그는요,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시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는 아주 알찬 시간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최근 국내 증시가 빠르게 변화하는 순환매 장세 속에 들어가 있죠. 이만큼 알짜배기 종목들을 잘 선점하는 게 중요한데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오늘 조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1월 미국의 CPI 지수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시장 현재 구간에는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지금 자세한 흐름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시 구간에 2,440포인트까지 내려앉으면서 장중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12시 구간이 들어서면서 조금씩 낙폭을 만회하는 듯 하다가 현재 구간 다시금 0.8%가량 밀린 2,448포인트 선, 3거래일째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시 반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상승폭을 올려갔고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 현재 구간은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0.03%가량 밀리면서 77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의 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2월 들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이 정말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와 투신을 집중적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4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기관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특징 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AI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그 아래에 있는 솔트웨어 역시나 상한가에 도달해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AI 서비스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는 GPU보다 AI 서비스와 관련된 반도체를 조금 더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강관 업체 그리고 피팅 관련주들의 오름세도 눈에 띄는데요. 콜센과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8%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남북 경협주의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현재 한국 주철간이 상승세가 좋고요. 제형솔루텐이 지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57원가량 상승하면서 735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일신석재 역시나 두 자릿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첫 방북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하는 주식 빅리그 첫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특징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다음 시간으로는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하신 시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관심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입니다. 두 전문가들께서 수익률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 과연 어떠한 전문가의 수익률이 더 우세할까요?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전문가님 오늘부터 함께 하시기로 저희가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시고 이슈를 선택하실 건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슈는 뉴스 나오는 대로 제일 클릭수가 높은 이슈들 위주로 선정을 할 거고 종목 선정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에 저희가 고세관인 종목 프로그램을 운영했듯이
제가 쓰는 검색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따로 수작업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가지고 나올 예정입니다. 좋은 이슈와 종목들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종목을 좀 선별하시나요? 네,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군들 이제 위주로 해서 선정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쌤은 일일이 다 간해수공업으로 주쌤이 직접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AI의 대결인지 아니면 사람의 대결인지 좀 긴가민가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이데일리 방송에서 주쌤 많이 보셨을 텐데 좋은 수익률로 이번에 왕자의 자리를 좀 쟁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색기와 간의 수공업의 대결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전문가님의 수익률 대결 누가 우승자가 될까요? 그 전에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를 다뤄보는 리그 핫 이슈 시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관련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해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가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SN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구매자에게 인도돼 각국 당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1,083만 대로 직전 연도보다 61% 증가했는데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인도량은 1,478만 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업황의 확장세가 지속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 텐데 업황의 확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죠. 예,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기존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프로세서가 옮겨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쪽은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나온 이제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기관 SN리서치에 따르면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671만 대가 등록이 됐었는데 글로벌에서 671만 대가 등록이 됐는데 올해는 1,083만 대까지 61.3%가 증가된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성장세가 가파르다라고 보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1위는 BYD입니다. 2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6위에 랭크가 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보실 만한 섹터다. 예를 들면은 AI 섹터들 지금 시장에서 핫한 섹터인데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짜시기에는 전기차 쪽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쪽은 아마 2차 전지일 겁니다. 근데 2차 전지 섹터들 물론 지금도 주요 섹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지만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2차 전지 쪽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외에도 볼만한 섹터로 완성차 쪽이나 전기차, 충전소 쪽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차를 바꾸려고 여기저기서 이제 알아보고 있고 전기차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전기차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충전소입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충전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충전소가 지방에 이제 가면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전기차 시장 확산세 지속될 것이고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부담스럽다면 완성차 그리고 충전소를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식와이프님께서 동일하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섹터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 BM과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소재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환매 섹터로 지금 전기차 충전소 쪽을 이제 말씀을 언급을 해주셔서 대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되는 바이고요. 2차 전지 쪽은 저는 소재 쪽으로 해서 리튬 관련 쪽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은 이제 리튬 관련 종목들도 좀 2차 전지 쪽 주목해보자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주식와이프님께서는 2차 전지 소재단에서도 리튬 관련주를 주목해보자.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그럼 완성차 그리고 충전소 관련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완성차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 현대차하고 기아차인데 둘 중에 저는 기아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건 양쪽 다 공이 같은데 이번에 EV9이 4월에 이제 출시 예정으로 뽑혀져 나와 있거든요. 통상 패밀리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압도적인 패밀리카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저도 실제로 카니발을 운전해 본 적이 있는데 6인승으로 6명이 타도 넉넉하고 그 이상도 타도 넉넉한 정도의 차량, 9명까지도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는 패밀리카가 없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아빠차로 유명했었는데 EV9이 지금 나와 있는 스파이샷이나 이런 쪽 그 기사들을 보면은 양쪽으로 보호가 오픈되는 부분들도 되게 유용하고 또 전기차적인 측면, 전기차로서 이제 패밀리카도 국면이 전환된다라는 측면, 그래서 새로 나오는 EV9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기아를 최우선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기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찾기 힘든 겁니다.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얘기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인프라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래서 급속 충전기와 또 저속 충전, 그리고 가정용 충전기까지 다 함께 다루고 있는 원익 P&E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한번 선별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으로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모성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하고 남은 폐배터리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리사이클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폐배터리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종목이 신세계 IN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세계 하면은 당연히 쇼핑 관련된 종목들,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쪽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서 최근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파로스 EV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섹터도 충분히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고 특히 신세계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세계 쪽 마트, 백화점 이런 쪽에 전기차 충전기를 하나씩만 올려놔도 충분히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테일과 함께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또 실적도 견조한 종목인 만큼 신세계 INC까지 세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완성차 기업인 기아부터 전기차 충전 관련 기업까지 다양한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SM 경영권 인수에 나선 하이브가 SM의 소액 주주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는 SM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도 주당 12만 원에 총 4,356억 원에 모두 인수를 할 예정인데요.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SM 관련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최근 불꽃 튀는 경영권 분쟁의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SM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SM뿐만 아니라 관련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들도 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사실 전반적으로 엔터 종목들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SM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런 이슈를 터뜨린 것 같습니다. SM 3.0 발표가 나오자마자 카카오 쪽에서 지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연이어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하이브가 인수하게 되면서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과거에 엔터주 하면 소속 연예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던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엔터 쪽 사업이 이제는 기술과 접목하게 되면서 버추얼 아티스트라든지 메타버스로 진출하는 그런 이제 소속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됐거든요. 사실 지금의 이제 소속사 구조 같은 경우에는 멀티 레이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SM 같은 경우에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SM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프로듀싱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추세들은 2018년도에서 19년도 기점으로 해서 소속사들의 이런 이제 레이블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방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M이 지금 원체제로 프로듀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업계에서 거의 3위에서 4위까지 밀리는 그런 이제 고충까지 겪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수익성에 대한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들에게 있어서도 계속해서 변화의 목소리를 키워왔었던 중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엔터 종목들 이제 다변화된 움직임을 볼 때 소속 연예인들 내지는 IP 직접 재산권이라고 하죠. 소속 신규 이제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신입 아티스트로 계속해서 소속사 쪽에서 내보낼 것인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해외에 대한 진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엔터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비단 SM뿐만 아니라 지금 SM과 같이 함께 손을 잡게 된 하이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현재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흐름들 오늘 같이 함께 좀 짚어봐 드리면은 어떨까 싶어서 관련 이슈들과 함께 관련 종목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의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사실 지금 조금 높다라고 좀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궁금합니다. SM은 지금 사기는 부담스럽죠. 이제 12만 원 인수가인데 거의 12만 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가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각을 좀 잡아봐도 잡아볼 수 있는 자리들은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긴 추세로 봤을 때 K-팝에 대한 한류에 대한 저 글로벌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콘텐츠, 이런 연예 쪽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하이브와 카카오가 이제 SM 인수해서 한 발 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카카오도 다시 또 베팅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지분 경쟁의 공방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하이브도 또 이제 호가를 올려서 지분 인수를 해야 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뉴스를 좀 보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빨리 이 이슈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이 이슈가 있으면서 수급이 하이브와 SM 엔터 쪽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개별주들이 다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LG 엔솔이 상장했을 때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너무 큰 종목들의 이슈가 쏠려 들어가면은 수급을 좀 먹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이슈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종목들이 엮여 있습니다. 뭐 디어유도 있고요, 큐브엔터도 그렇고 다양한 엔터 종목들이 지금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좀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수많은 종목들 중에 주식 와이프님께서 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이슈가 계속 나왔었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M을 지금 시점에서도 공략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관점에서는 이제는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M의 주가 같이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거래일 동안에는 위아래 꼬리를 이제 길게 단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급상으로 보면은 매도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터져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름세가 나오면서도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도 움직임도 굉장히 지금 강렬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SM의 지금 현재 월봉상 주가를 보시면요. 신고가를 지금 써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고가 패턴으로 갈 경우에는 상방으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보유자분들의 이제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11만 원 선 구간대에 지켜주고 있는데 11만 원 선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이탈 나올 경우 일부라도 익절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으로 SM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M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SM 종목들 있죠. SM CNC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구간에서 또 월봉상의 저항을 맞는 모습이 관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인 만큼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보유자분들 매도 관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고 만약에 매매를 진행하시더라도 단기 관점으로 보시라고 SM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과 관련해서 하이브 쪽에서 SM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인수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방 움직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와 오히려 대조적인 모습이 지난주부터 나와주고 있죠. 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22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격을 메워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셈의 하이브 올해 전망은 23만 원 선이었었는데요. 근데 지난주 하이브가 SM을 이제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저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좀 더 우상향해서 상향을 시켜드렸습니다. 26만 원 선까지. 그 이유가 이제 SM과 하이브가 손을 잡게 되면요. SM 쪽에서 지금 보이그룹이 NCT가 있는데 지금 하이브 쪽에는 이제 BTS 군대 이제 입대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세븐틴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같은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그룹 쪽에서도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이브 쪽에서는 BTS의 동생이라고 하죠. 뉴진스가 신입으로 데뷔한 지 6개월 만에 계속해서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이브에 있어서 주가의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 좀 예측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SM 쪽에서 디어유와 같은 팬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하이브에서도 위버스와 같은 팬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팬 플랫폼이 원래는 양분화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하이브와 SM이 손을 잡게 되면서 위버스와 이제 디어유까지 같이 함께 안고 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중장기적인 전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신입 걸그룹이라든지 신입 보이그룹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보통 한 3, 4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부터는 SM 3.0을 기점으로 해서 신입 그룹들도 계속해서 배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하이브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번 연도 신입 그룹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 재산권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저는 하이브가 눌린다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름세가 굉장히 크게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쉬었다 가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린 구간이 나온다면은 17만 원 선 구간까지는 다시 매수 타점 잡아가는 전략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월봉상 보면은 기존에 상장했었던 시가 구간대, 월봉상 시가 구간대가 26만 원 선인데 헤드앤숄더 구간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26만 원 선 계속해서 목표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이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련된 종목은요. JYP를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큰 대형 엔터사 종목 중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52주 신고가를 써가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지속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사랑을 받는 그런 이제 엔터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추이를 함께 보자면 외국인 순매수가 거의 뭐 17거래일 이상이나 계속 연속으로 이어져 오다가 오늘 구간에서는 사실 코스피 시장도 좀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드디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에는 그 연간의 이제 목표 같은 것들을 세우면은 그런 목표들을 잘 항상 해나갔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변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하는데 그렇게 목적을 잘 달성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 것 같고요. 지금 JYP 쪽에서도 그 보이그룹 있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JYP 쪽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JYP 영업이익이 138억대 정도 됐습니다. 135억에서 138억대 정도 됐는데 지금 2022년도로 올라오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 원
9년대 가까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JYP의 주가를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JYP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과거에 그 시그니처 음이 있었습니다. JYP 하고서 노래 앞부분이 항상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멀티 레이블화 시켰기 때문에 JYP 프로젝트보다는 그 JYP 산하 안에 있는 그런 레이블들의 활동들도 같이 함께 다각화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터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에 대한 두 전문가님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각 전문가님들께서 세 종목씩 출전 후보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 드리고요. 여기서 한 종목씩 출전 후보군 중에 출전 종목을 선정해서 이에 대한 수익률을 대결하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먼저 후보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후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RF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쓴맛을 많이 본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5G 섹터로 한번 큰 시세를 줬다가 내려가는 속도가 5G로 나왔죠. 여러분들의 14,000원대부터 4,000원까지 앞에 있는 일자가 날아간 정도의 빠른 속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5G가 여러분들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5G 정말 안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에서 5G 가격을 받죠. 그런 이제 아픔들을 딛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 전에 일단 내려왔던 코로나 때 가격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대 가격 메리트는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다른 5G 종목들하고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적입니다. 다른 5G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장비들도 하고 있지만 우리 그 모바일에 쓰는 충전기라든지 또 모바일 부속 제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실적은 좋은데 5G 테마에 엮여가지고 같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하락을 이끄는 원인이었는데 최근에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순환매 장사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때 안 올라갔던 은행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주춤했던 조선주들도 시장이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지고 있고 또 사실 AI가 지금 핫하지만은 AI가 이번에 챗봇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별반 이제 이슈가 없는 종목들이었다가 한번 이슈를 타기 시작하니까 크게 올라갔거든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5G 쪽 아마 챗GPT와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 그 데이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5G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측면들로 한번 뉴스가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종목은 RF텍. 첫 번째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는 방송에서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정원님, 저희가 두 번째 네. 종목은 주식와이프님의 첫 번째 종목을 듣고 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전문가님의 종목이 다음 종목도 궁금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RF텍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럼 주식와이프님이 이에 맞서는 종목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저는 이영재 전문가님이 네. 전기차 쪽 이슈를 꼽아오셔서 전기차 쪽 이슈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5G를 들고 5G 오셨습니다. 이슈여서 네. 새롭게 잘 들었고요. 사실 제 관점에서는 5G 이제 종목들은 이제 바닥을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업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률 게임에는 좀 부족한 네.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신경전이 들어서 지금 치열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고 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제 중소형주 종목군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네. 또 엔터 섹터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중소형 엔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마마무의 소속사죠. RBW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RBW는요, 자회사로 DSP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DSP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 이제 연배 때 계신 분들은 과거에 이제 핑클, 잭스키스, WS501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티스트들을 만든 국내 이제 또 대표했었던 엔터사 중 하나고요. 이 엔터사가 RBW와 같이 함께 이제는 인수가 돼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DSP 미디어 쪽에서도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M&A 인수합병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 아티스트 영입들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RBW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이렇게 M&A를 해나갈 수 있는 이유가 기업의 유보율이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M&A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구펠라스 엔터테인먼트, 가비엔제이가 있었던 엔터사죠. 그 그룹과도 M&A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오마이걸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엔터사, WM 엔터테인먼트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걸그룹들도 이쪽에 이제 몸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RBW가 재작년쯤에 이제 상장을 해서 그동안에 부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엔터사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IP를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소식들이 오히려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중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RBW라는 기업을 한번 꼽아봤고요. RBW의 주가 차트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BW 같은 경우에는 이 유보율이 또 많은 이유가 있는데 DSP 미디어 쪽에서 저작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곡수만 하더라도 1000곡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듣는 대로 다 그게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RBW가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를 5만 원대를 찍어주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15,000원대면은 완전히 지금 주가상으로는 그 초기 상장했을 때보다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지금 낙폭 이후에 추세 전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툭툭 붙어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들도 한 번쯤은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들어와주고 나서 2, 3개월 텀으로 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시점에서 나왔었던 이 거래량을 지금 중점적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 이후에 눌림 지금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RBW 지금 움직임에서 매수 관점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 상방으로 움직임 열려 있기 때문에 RBW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BW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애 전문가님 괜찮으세요? 어디 뭐 아프지 않으세요? 한 대 맞으신 것 같은데. 원래 주식이라는 건 대도무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큰 길에는 문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가장 기본에 적합하고 충실하고 잡기술 말고 진짜 주식에 필요한 기술들을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전이 참 대단한데 수익률로 과연 어떤 분께서 더 보여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그 미디어 콘텐츠주를 과거부터 많이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 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과거에 제가 한 7만 원대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콘텐츠 쪽 섹터들은 메타버스와 엮여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작년의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은 2019년부터 3년대 이후로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한 데 대비해서 주가는 사실 실적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가는 오히려 2019년 상황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실적이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적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가 그 실적을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실적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면서 종목 추천을 했는데 이미 주가가 그 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을 했다라는 이유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은 종목들을 우표 수집하듯이 모으는 게 아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면 실적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 그 중에서도 모멘텀에 있는 종목들 말씀 좀 드려보고, 이번에 그 송혜교 씨가 나온 더 글로리가 흥행을 하면서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더 글로리 시즌2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보았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차트상으로도 보시면은 몇 년에 걸쳐서 쌍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흐름도 살아있는 구간이다. 지금 접근하신다면은 큰 부담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전망되지만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덜 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두 번째 종목 언급을 해주셨고요. 주식 와이프님의 두 번째 출전 후보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이 전기차 쪽 산업을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전기차 쪽 관련 종목 가지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재 기업 가지고 왔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라는 이제 기업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주사 중 하나인데요. 사실 지주사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잘 나오진 않는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해왔습니다. 사실 포스코 하면은 철강사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사업 부문을 보면요. 철강사 쪽에서 사업 부분이 좀 저조한 모습이 나왔었고요. 특히 작년에는 태풍 흰남노 때문에 제철사가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영업 손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가 어떻게 지금 현재 신사업을 통해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타개해 나가고 있냐. 바로 이제 친환경 소재 산업으로 지금 변신을 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 쪽에서 리튬 사업에다가 거의 조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 리튬 쪽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2차 전지 구성 요소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중에서 가장 많은 구성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입니다. 근데 그 양극재의 원재료 소재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튬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2차 전지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감에 따라 리튬 시장 역시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리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포스코 쪽에서 철강사라는 꼬리표를 지금 떼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홀딩스 재무적인 부분들도 같이 함께 보고 싶은데요. 자, 재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이긴 하지만 매출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쪽에서는 사업 부분이 손실을 보더라도 그 외에 지금 신사업적인 부분에서 이런 손실률을 방어하면서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지주사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특히나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면은 과거에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이미 지금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전환을 해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 움직임 굉장히
우상향 추세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월봉상 움직임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 매물대가 크게 열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상단선 구간까지는 그래도 올해 매출 실적만 계속해서 지금처럼 내준다면은 충분히 한 35만 원 선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전고점 구간 돌파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추세 지속적으로 크게 시세 내줄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꼽아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데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아난티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2016년이었나요? 18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대북주들 한참 잘 가던 시기에 저도 이제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 재미를 좀 많이 봤던 종목으로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퍼스픽 에머슨인가 하는 종목으로 처음에 상장이 됐다가 중간에 사명 변경하면서 정지됐다가 다시 이제 풀리면서 급등을 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북주로 지금 엮여있다기보다는 대북주보다는 지금은 호텔업 그리고 골프업, 레저 관련된 종목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 아난티라는 호텔은 특히 골프장과 같이 형성되어 있는 레저타운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020년에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597억까지 영업이익 흑자가 들어왔었고 올해는 상반기 3분기까지만 해도 800억 영업이익 흑자, 작년 동기 대비해서 122%의 영업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는 그것을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고 이제 저점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며칠 안에 중국의 단기 비자가 재개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한번 좀 테마를 다시 한번 타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아난티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나니까지 들어봤고요. 이제는 주식와이프님의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번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시장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엔 좀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 봤는데 친환경 섹터를 좀 다시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풍력 터빈 업체 지금 1위 업체인 덴마크 베스타스가 한국에 3,700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가 지금까지도 좀 연계돼서 이어져 오지 않을까 싶어서 풍력 관련주인 CS 윈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풍력 발전 설비 및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매출액이 매년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한 2배가량 매출액이 성장한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탄탄하게 가고 있는 그런 풍력 기업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주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과거 1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현재 7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다시 단기적인 우상향 추세 지난 하반기부터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흐름들 눈여겨보시라고 CS 윈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3가지씩의 종목을 추천 후보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후보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출전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뵐게요. 네, 두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첫 시간이만큼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셨을지 기대되는데 이영재 전문가님 어떠한 종목을 추천시킬 예정이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로 출전시킬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이슈도 있죠. 중국에 다시 한번 방금 비자가 발급된다. 관광객들이 들어올 경우에 리오프닝 종목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우리 시장의 장세는 순환매 장세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아난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특히 올해 6월에 이 회사의 빌라주드 아난티라는 부산에 있는 아난티를 개장하면서 작년까지 부채로 잡혀있던 분양 선수금 3,318억이 올해는 매출로 전환이 되고 분양 잔금 5천억 원의 현금도 올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회사 측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 최초로 매출 1조를 찍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충분히 매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주가는 이 매출을 아직 선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쪽 클럽 입성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난티를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현재 7,890원인데 제가 아까 오전에 쓸 때는 7,700원대, 7,800원 왔다 갔다 해서 매수가를 7,800원으로 잡아왔습니다. 7,800원대 어간이면 충분히 지금도 90원 차이니까요. 100원 동전 하나 더 쓰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가격대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제일 두꺼운 매물대이자 전에 한번 저항을 줬던 지지선의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는 이쪽 10,000원 정도의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10,000원. 다만 하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7,000원으로 잡고 241선 장기 입형대를 지지선으로 놓는 자리 7,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 선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맞서는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과 목표 주가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선정하셨습니까? 네, 지금 생방송 채팅창 네. 보니까 주식 와이프 전문가 RBW 한번 출전해보자 했는데 오. 통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RBW 제가 가져왔고요. 사실 네. RBW의 대표 아티스트 마마무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카드도 있고요. 미래소년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성 래퍼 중에서 굉장히 요즘에 핫한 MZ 그 래퍼로 유명한 아티스트죠. 허영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나 RBW 쪽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아티스트들이 지금 빌보드 핫백이라든지 이런 데 진출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나가고 있고 또 투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RBW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규 아티스트 영입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BW 지금 구간에서부터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고점 구간 지금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짧게 14,000원 구간 61선 구간대 기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주봉상 보면은 골든 크로스 뜨면서 우상향 추세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중장기 이평선만 단기선이 한 번 더 돌파해주면서 2차 골든 크로스가 뜨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크게 시세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로, 네, 1차로 오, 1차요? 네, 네. 18,0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먼 이야기긴 한데 2차까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디까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네. 2만 원대까지 보고 오,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빅리그 보시면은 주쌤이 어디까지 상향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나머지 제가 생각하고 2차 목표가는 일단은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번에 출전을 예고를 좀 하셨습니다. 언제쯤 이 출전 종목이 수익률 달성할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주식 와이프님께서 오늘 3가지 후보군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케미칼이 더 좋지 않나요?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네.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냐, 포스코 케미칼이냐. 그런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 주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이미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의 중간에 중도에 올라타라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신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는 홀딩스의 모멘텀을 좀 더 두고 낙폭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에 차라리 중간에 탑승하시는
하시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봤을 때 신고가 종목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낙폭주로 선정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난티와 RBW 과연 두 종목은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 선별에서 고생하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주식 전문가들의 주식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요. 수익률과 함께 종목 이슈까지 알아보는 알찬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마감장까지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